손흥민과 케인이 한 타임 쉬었습니다. 좀 쉬고 갈 때가 됐었죠. A매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정도 워낙 빡빡했었죠. 그 다음에 주중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까지 출애됐으니까, 손흥민과 케인을 포함을 한 이 주력들을 좀 쉬게 해준 건데, 와, 손캐 빠지니까 토트넘 공격 그냥 폭망이다라고 하는 게 그대로 증명이 됐습니다. 주중에 비텟의 그 유럽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제 선수들을 좀 쉬게 해준 건데, 아무리 그 손캐가 없다고 하더라도 90분 경기 내내 유효 슈팅이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자, 비테세가 프리미어리그 팀을 그동안 상대해서 한 번도 못 이겼다고 하는데 결국 토트넘이 비테세에게 1승의 재물이 됐습니다. 좀 충격적인 경기 내용과 결과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던지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잖아요. 우린 프리미어리그에 집중할래.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프리미어리그를 주말 경기에 꼭 잡아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된 토트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좋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웨스트햄과 토트넘, 이제 웨햄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같은 런던 연고팀들끼리 이제 부닥치는 거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일진 형들이, 좀 쉬었던 형들이 쭉 돌아오는 거죠. 손흥민, 케인, 손캐 포함을 해서 루카스 모우라, 허리 쪽에도 호이베르, 스킵, 수비 쪽도 로메로, 골키퍼도 요리스, 그래서 싹 다 아마 일진 형들이 돌아올 겁니다. 아무래도 돌아오는 일진들 중에 가장 좀 포커스가 좀 맞춰지는 데라고 한다면 손캐겠죠. 두 선수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합작이 좀 안 나오다가 지난번 뉴캐슬 경기를 통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올 시즌 합작골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 두 선수 통산 합작골이 35골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면 첼시의 레전설이라고 볼 수 있는 램파드와 드록바의 36골 합작에 한 골차로 따라붙은 건데, 사실 이게 뭐 이 자체만 놓고도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프리미어리그를 상징하는 이런 콤비와 합작골이 비슷해질 수 있어. 이 자체만 놓고도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훨씬 더 짧은 시간이거든요. 드록바와 램파드가 36골을 합작한 건 두 선수가 함께 첼시에서 뛰었던 기간을 놓고 보면 8시즌이에요. 근데 지금 손흥민과 케인은 7시즌째를 뛰고 있는 겁니다. 7시즌도 다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 2시즌 정도를 덜 뛰고도 비슷해졌다는 거, 한 골차로 따라붙었다는 거니까 손캐의 컨비네이션이 얼마큼 역대급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록과 같아지거나 넘어서는 게 아마도 조만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웨햄이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잘해요. 데비드 모이스 감독 보면 너무 빅클럽 이런 데 맡으면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중상위 정도에서 위에 챔스권을 막 위협하는 팀 맡으면 확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모이스 감독이 딱 웨햄을 지금 이끌면서 이번 시즌도 8전 4승 2무 2패, 승점이 14점입니다. 7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토트넘이 그래도 많이 올라서 5위잖아요. 5위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승점 차는 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순위가 확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흐름도 좋아요. 웨스트햄도 지난 주중에 유로파 리그를 치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토트넘은 3티어 대회 치렀는데 웨스트햄은 2티어 대회에 치러가지고 행크와 만났는데 홈에서 3대0으로 그냥 발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웨스트햄은 유로파 리그 올 시즌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입니다. 잘하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에버튼 원정에서도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잘하는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골도 곧잘 넣고요. 실점도 상대가 이렇게 골 넣기 쉬운 팀이 아닙니다. 이 팀이 전방에 뭐 안토니오, 그다음에 수비 쪽에 오그본나 같은 선수들도 칭찬해줄만 하지만, 여기에 제가 봐서 핵심은 중앙의 미들 조합이에요. 데클란 라이스 그리고 수책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제가 쭉 한번 결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꼭 꼽히는 선수가 바로 수책입니다. 이 선수가 또 곧잘 또 올라가서 골도 넣는 선수인데, 이 데클란 라이스와 수책이 허리 쪽에서 딱 중심을 잡아주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도 수비할 때도 이 두 선수가 딱 그 중심,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을 잡아주면서 상대는 어렵게 하고 동료들은 좀 힘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많이 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걸리는 건 뭐냐면, 수책이
부상 여파가 살짝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일단은 컨퍼런스 리그의 충격패에서 좀 벗어나는 게 필요한데, 근데 뭐 선수는 완전히 로테이션이 될 거니까 주전급들이 싹 돌아오면 이제 어떤 분위기는 좀 바뀔 텐데, 문제는 일관성이에요. 네. 기복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토트넘은 잘 나갈 때와 확 꺾일 때가 너무 분명해요.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 초반에 3연승 하다가 3연패 하다가 최근에 또 2연승입니다. 아스톤 빌라와 뉴캐슬 잡으면서. 중간이 없어. 그냥 막 너무 극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꾸준한 일관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2연승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번 경기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요거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야라고 할 수 있는 건, 지난번 뉴캐슬 경기 때 손흥민과 케인이 한 경기에서 처음으로 동시 폭발을 했어요.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케인이 사실 첫 번째 골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만든 골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손흥민 선수만이 계속 골을 넣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고, 상대 수비도 손흥민 선수만을 좀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케인이 올라오게 되면 토트넘 전체 혹은 상대 수비에게는 누굴 막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손흥민 오른발 왼발인지 헷갈려 죽겠는데, 이게 되기 때문에 이 손키의 동시 폭발은 좋다. 단 득점원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 선수 중에 골을 넣은 선수는 5명입니다. 근데 그것도 손흥민 선수에게 거의 다 집중되어 있죠.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고 있고요, 혼자. 나머지가 케인, 알리, 호이베르, 은돈벨레가 한 골씩 넣고 있습니다. 골수가 전체적으로 적은데다가 골을 넣는 선수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 득점원을 어떻게 좀 다변화할 것이냐.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는 지금 4골을 넣으면서 득점 랭킹 5위에 올라와 있는데, 요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경기를 또 지켜볼 만하죠. 공동 1위가 지금 살라와 바디고요. 공동 3위가 마네, 그리고 이번에 만나게 되는 웨스트햄의 안토니오가 지금 바로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 여러분들 조금 기대해봐도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웨스트햄에 손흥민 선수가 너무너무 강했어요. 네. 역대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만나서 12번 싸웠는데 무려 5골과 7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공격 포인트 합치면 12개예요. 12경기에서 12개 공격 포인트니까 경기당 하나의 공격 포인트는 계속 생산해냈다는 거죠. 그러니 정말 강하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토트넘 팬들에게 뭐가 있냐면, 손낙골, 손흥민 나오면 실점한다, 뭐 이거 있잖아요. 지난 시즌 특히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 만나서 날랐거든요. 경기 뛸 때 한 골과 하나의 도움하면서 막 진짜 하드캐리 해가지고 그때 3대0인가로 앞설 때까지 막 끌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제 좀 쉬게 해도 되나? 라고 해가지고 빼죠. 80분인가 빼요, 손흥민 선수를. 그 다음에 그냥 웨스트햄이 3골을 연달아서 얻어맞습니다. 빵빵빵. 그때 산체스가 자책도 하나? 그리고 막판에 란시니가 정말 그 추가 시간에 때려 넣어가지고 3대3이 됐던, 손낙골은 과학이구나 막 이랬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이 뭐 전체적으로 만나서는 최근에 팽팽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는 아닙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맞대결 5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2승 1무 2패 똑같죠.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그럴 것이다. 자, 예상 선발 라인으로만 보면 홈팀 웨스트햄은 4-2-3-1, 최전방에 안토니오 세워놓고요. 2선에 포르날스, 벤나마, 그다음에 제랄드 보원, 허리 쪽에는 말씀드렸던 데크란 라이스, 수책, 수비는 크레스웰, 오그본나, 주마, 벤 존스, 골키퍼는 파비안스키였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토트넘은 해리케인을 최전방으로 세워놓고요. 손흥민, 은돈벨레, 루카스 모우라, 허리는 호이베르와 스킵, 수비는 레길런, 다이어, 로메로, 에메르성, 로얄, 요리스인데요. 여기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 첫 번째는 둘 다 중미 쪽 허리가 아주 좋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클란 라이스와 수책, 그리고 그렇다면 토트넘에는 호이베르와 스킵, 이 두 선수가 나왔을 때는 정말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의 이런 압박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경합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누가 진정한 탑이냐, 이걸 한번 허리 쪽에서, 중미 쪽에서 이 조합이 싸움을 할 것 같고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측면 쪽에서 많이 일어날 거예요. 가운데서는 싸워주고 공격은 측면 쪽이 많이 될 텐데, 외엠은 포르날스나 크레스웰의 왼쪽이라든지, 오른쪽은 이 제럴드 보안, 그다음에 안토니오 같은 경우도 사이드와 중앙에서 치고 들어가는 게 좋은 선수, 막 저돌적이잖아요. 막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측면 쪽을 봐야 될 것 같고, 토트넘은 손흥민이나 레길런, 루카스 모우라의
저돌적인 어떤 침투라든지 돌파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양쪽 스트라이커들의 골이 터질 것이냐의 문제인데 케인은 지난번 경기 통해서 이제 마수거리 프리미어리그 골을 만들어냈는데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케인의 골 레이스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안토니오는 사실 아까 제가 득점 랭킹 공동 3위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최근 자기가 뛰었던 공식 경기만 놓고 보면 3경기는 골이 없습니다.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결국 안토니오도 좀 올라와야 웨스트햄도 여기서 결과를 좀 낼 수 있겠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야, 정말 역대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이 상당히 강하긴 했지만 웨스트햄의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또 함께 지켜보시죠.